최근 멜라민 성분 파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강남구가 특별 전담반을 구성해 지역 내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남구의회가 14일 제1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에는 이학기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부정질문을 벌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설명회가 13일 강남구청 큰회실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유통과자에서도 발견된 멜라민 성분 파동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의 먹거리들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강남구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전담반을 구성해 지역 내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9월 전 세계를 뒤흔든 멜라민 분유 파동. 중국산 분유 제조 22개사 69개 제품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됐다는 공식 발표가 있은 후로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그동안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위생과장 긴급회의에서 결정된 식품안전관리 시책에 따라 10월 8일까지 중국산 멜라민 함유식품 관련 긴급 특별 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했습니다.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특별사법경찰 등 180여 명이 투입돼 지역 내 총 769개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긴급특별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토 1호에도 없이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이 유통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 주변, 중소형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등을 집중 점검하여 압류 및 폐기 봉인 조치하고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하지만 식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신과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식품 판매업소의 과자류 코너에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뜸해진 지 오래입니다. 긴급 점검을 통해 부적합 제품을 폐기 처분하고 멜라민 혼입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도 모두 마친 상태지만 손님들은 평소 즐겨 먹던 과자류에 당분간 손을 대지 않거나 원산지부터 따져보고 구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멜라닌 파동 있기 전 대비해서 제과 매출은 좀 빠졌고요. 아직까지도 좀 고객들이 안심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구 보건소는 긴급 점검 이후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산 멜라민 함유식품에 관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강남구 홈페이지와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중국산 멜라민 함유식품 유통 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 판매업소 영업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식약청 발표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동시 통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식품 판매업소에 홍보책자와 안내문을 배포해 혹시 모를 부적합 제품 판매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든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잘못된 부분은 더 확실하게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판매가 금지된 식품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할 경우 강남구는 최고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멜라민 파동도 조금씩 그 여파가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남구는 앞으로도 판매 금지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주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가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고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강남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주길 기대해봅니다. 강남구청 뉴스 정순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1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가 14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강남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강남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별로 강남구청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주민생활복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의정 활동, 구정 질문 등의 일정을 거쳐 21일 폐회할 예정입니다. 네. 임시회 둘째 날인 15일에는 구정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학기 의원을 비롯해 모두 7명의 의원들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구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영순 의원과 이재민 의원이 노인복지관에 질의를 던집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강남구가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나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영승 의원은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 마련과 어르신 전문 체육 지도자 양성 등을 제안했고 이재민 의원은 강남구 노인복지관에 협소한 시설을 이야기하며 실질적인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각종 시설의 무료 개방,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주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옛 강남보건소 자리에 제대로 된 노인복지관 건립하여 우리 구 어르신들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드리고 나아가 강남구 노인복지 증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2009년을 노인복지의 원년으로 삼을 뜻을 밝히며 노인생활 체육 활성화를 비롯해 노인 복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2일 강남구 경로 행사에서 어르신들과 부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남구는 내년을 노인복지 원년으로 삼고 노인복지 종합 대책을 세워서 노인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 의원은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차장을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배경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압구정동 428번지 일대를 강남 구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우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지상의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갈 것이고 그 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은 이것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들의 컨센서스를 얻어서 용도가 결정이 된다면 서울시 지금 의원께서 서울시 소유로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구청 소유로 해서 정말 강남구에서 유용한 그런 부지로. 인터넷 설문조사와 구민 아이디어 상시 접수 등 구민들의 정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강남구. 이경옥 의원은 좀 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적인 여론조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강남구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소중하게 반영하여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여론조사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정확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대화마다 인터넷 설문 방식의 주민 의견 수렴 외에도 행정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추가적인 여론조사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선희 의원과 양승미 의원은 어린이 공원 확충과 공원시설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 우창수 의원은 동통피함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는 등 이날 구정 질문에서는 총 7명의 의원이 복지와 주거환경, 행정효율 등 다방면에 걸친 질의를 벌이며 강남구가 주민들을 위한 복지 행정 구현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미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설명회가 13일 강남구청 큰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상주 주민생활국장과 소관 과장들을 비롯해 각동 재활용 추진협의회장과 용역업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 운영 현황 보고와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의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이 달라 수거에 어려움이 있어 쓰레기 수거 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집 용기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간 수집 용기를 내년부터 페달식 뚜껑 개폐식으로 자동화해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보다 원활히 하기로 했습니다. 압구정 이동은 15일 늘봄공원에서 어르신 위안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날 열린 어르신 위안잔치는 제12회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경로 효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늘봄공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맹정주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기가수 초청 공연 등을 관람하며 즐거운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앞으로 노인 복지는 물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선진사회 건설의 주역인 어르신들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개교 100주년을 맞은 경기여고가 100주년 기념관 기공식, 국제학술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13일 프레스센터에서는 드림 중등교육 21세기 리더십을 주제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한국 중등교육의 과거를 돌아보고 청소년기의 21세기 리더십 방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핀란드 포이오 타피올라 고등학교 토이니 라우하마키 교장 등이 기조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연사들은 현대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며 특히 청소년기에 있어서 바람직한 리더십 교육은 국가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사들은 또 현재 리더십 교육은 사설 교육기관이나 방학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리더십 교육을 청소년 발달 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체력 증진, 마음 수련,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리더십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여고가 15일 100주년 기념관 건립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맹정주 강남구청장, 이경복 강남교육장 등 대내외 인사들과 동문들이 참석해 100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 우리나라 여성 공교육을 이끌어온 경기여고의 100주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인재들을 배출해내는 여성교육의 산실인 경기여고가 강남구 내에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훌륭한 전통을 바탕으로 경기여고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908년 순종의 칙령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 여성교육기관인 한성고등여학교로 출발한 경기여고는 지난 88년 개포동으로 이전해 강남의 공교육 메카로 자리 잡았으며 경기여고 100주년 기념관은 경기여고 동문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지어질 예정입니다. 둘, 셋! 네, 요즘 멜라민 파동, 쉽게 가라앉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소비자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과자까지도 팔리지 않아서 식품업계도 울상을 짓긴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